신풍제약 주가. 최근에 상한가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예전 코로나 때 기억 때문에 이번 급등 왜 이랬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워낙 그때 기억이 강렬해서.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 현상의 핵심, 특히 그 말라리아 치료제 있잖아요. 피라맥스. 피라맥스요? 네. 그 피라맥스의 윤업 특허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배경이랑 의미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신풍제약이랑 피라맥스는 스토리가 좀, 롤러코스터 같아서 이번 뉴스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2025년 6월 17일, 이때 정확히 어떤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신풍제약의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유럽 특허청, EPO라고 하죠. 네네. 거기서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인데요. 내용이요? 네, 코로나19나 사스, 메르스 같은 특정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 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들. 네, 그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용도로 이 피라맥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적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인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특허를 따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피라맥스 하면 사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기대도 컸고 또 실망도 컸던 기억이 저도 강렬한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맥락이 중요해요. 2020년 팬데믹 초기 기억나시죠? 그럼요. 엄청났죠. 그때 치료제 개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었잖아요. 네, 맞아요. 관심이 엄청 쏠렸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좀 꺾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2023년 10월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임상 3상 결과. 이게 좀 네. 그때 대규모 임상 3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목표, 그 1차 평가 지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왔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큰 충격을 줬었고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정확합니다. 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했고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커졌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1차 평가 지표라는 게 임상시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게 흥미롭네요. 어떻게 다시 좀 반전의 계기랄까? 그런 게 마련된 건가요? 네, 그게 2024년에 유럽의 주요 감염병 학회인 ESCMID라고 있습니다. 네. ESCMID? 유럽 임상미생물학과 감염질환 학회인데요. 여기서 발표가 있었어요. 내용은 비록 1차 목표 달성엔 실패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살펴본 다른 지표들, 그러니까 2차 평가 지표나 탐색적 평가 지표 같은 것들 일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결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완전 실패는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좀 남겨뒀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일말의 가능성에 남긴 셈이죠. 이번 유럽 특허는 바로 그 희미한 불씨 위에 얻어진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이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클 것 같고요. 이게 투자 심리에는 좀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패한 임상이라는 과거에 좀 안 좋은 딱지를 이제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특허 기술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큰 거죠. 서사가 바뀌는 거군요. 네, 이전의 기대감은 주로 그냥 가능성에 기댔다면 이번 특허는 어쨌든 실질적인 권리 확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거죠. 네, 이런 구체적인 진전이라는 차이가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단순 기술 인정을 넘어서 약간 과거 실패의 상처를 딛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품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전환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땄다고 해서 이게 바로 성공적인 신약 출시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점은 정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특허는 분명 중요한 지적 재산권 확보지만 이게 실제 환자에게 쓰일 수 있는 약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효능을 더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식약처 같은 각국의 규제 당국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여전히 길고 또 예측 불가능한 여정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신풍제약의 최근 주가 급등은 과거 코로나19 임상 3상에서 좀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맥스가 RNA 바이러스 치료 관련해서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이 구체적인 성과에 기반한 거다. 그렇죠. 이 소식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자극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례를 보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 결과만큼이나 이 지적재산권 확보 같은 이정표들이 투자자 인식이나 기업 가치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가능성의 끝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피라맥스의 과거, 그러니까 임상 3상 1차 평가 지표 실패라는 그 냉정한 결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얻은 유럽 특허라는 좀 희망적인 소식,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약물의 미래 잠재력을 평가할 때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